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 또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거든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면은 결정문에 법원 소재지, 그 다음에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명 들어가 있고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채무자가 신청한 내용이죠. 260만 원 달라고 이제 그 신청한 거고, 그 원인이죠. 어떤 이유로다가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법원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죠. 돈 갚으라고요.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독촉 절차 안내서를 이제 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촉 절차서 안내서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고서 난 뭐 도저히 이게 뭐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뭐 좀 이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이 있어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무자 통장이라든지 급여, 그다음에 유체동산, 심지어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제 집행, 경매도 이제 가능합니다. 안내서에 이제 그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는데, 보통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신용카드 대금이나 뭐 신용대출이죠.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그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상법상 5년이 소멸시효인데,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급명령도 확정이 되면 똑같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내문에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한 데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무조건 되고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언제 해야 하느냐.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송달된, 그러니까 받은 날이죠.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그 질문 들어오는 게 결정문에 있는 날짜를 보죠. 이게 지급명령 결정한 날이에요. 이날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은 날 더하기 14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내가 우체국에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서, 이 문건이 법원에 도착되는 날이에요. 채무자가 받은 날보다 14일이라는 거는 법원에 이의신청서 문건이 접수가 돼야 되는 날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야 되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그 재판부는 이제 전자독촉 이제 그 4가 되고요. 4재판부인데 서울중앙법원 기중 1회기도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독촉 4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곳은 지급명령 결정문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담당 재판문이 나와 있고요. 연락처가 이렇게 있죠.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채권자가 2021년 7월 20일자에 지급명령을 접수했죠. 신청서를 접수해가지고 채무자에게 8월 12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하고 답변서를 같이 제출했어요. 같이 제출하니까 8월 23일자 채권자가 이제 소취하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꼭 소취하서를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개인회생이 늦춰질 수도 있고 개인 워크아웃도 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고 이제 부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강제 집행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유체동산압류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2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을 받고 언제 이의신청을 하고 또 어디를 보내야 되는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